오늘은 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그 망각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파트릭 모리아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선 그 망각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도 바로 그런 어떤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기억, 그리고 이건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기억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 물론 그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프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점점 또렷해지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고향이죠. 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서울에 사는 지가 뭐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나 긴 세월이지만 성인 생활에 뭐 전부를 서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에 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것은 늘 기억에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제 고향에 갈 때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이죠. 왜? 뭐 어디를 가다 보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제 다 왔구나, 여기서부터는 뭐 이런 영역이야,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지날 때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가신 저희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나 친지나 좋았던 사람, 이런 사람 기억이 딱 떠오릅니다. 그 지점을 지날 때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부모님이야 기일을 지키고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일부러 뭐 추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꼭 이제 그런 지점을 지날 때 한 번씩 이제 이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이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뭐 잠깐씩 기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아주 뭐 좋아했던 것, 또는 좋았던 기억, 또는 내가 뭐 아주 사랑했던 사람, 뭐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장소 또는 특별한 상황일 때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좋은 기억은 자꾸 희미해지고 나쁜 기억은 점점 선명하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 또는 뭐 커서 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이런 부끄러운 일, 이런 것은 참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 그것도 나의 과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도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나의 뭐 생애, 아름답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억 속에 말하자면 사진첩 한 곳에 이렇게 잘 놓아두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뭐 부끄러운 기억이야 뭐 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살면서 잘했다, 내가 그때 참 잘했어, 이런 것보다 왜 그랬을까? 라는 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기예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기예보가 우리 매일 일기예보 엉터리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기예보 적중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엉터리라고 생각이 될까요? 수치로 보면은 뭐 실제로 90%가 넘는지 아니면은 기상청에서 주장하는 게 90%가 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실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틀린 경우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맞았을 때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틀렸을 때는 이게 왜 틀렸냐고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잘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이제 뼈저리게 기억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틀린 것만 맞는 것은 잊어버리고 틀린 것만 기억하듯이 우리 기억도 그런 게 아닌가, 내 삶에 대한 기억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뭐 부끄럽든 슬프든 그것이 다 모두가 내 인생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냥 다 소중하게 그냥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망각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문학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리아노라는 사람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 표지부터 말이죠. 뭔가 좀 스산한 느낌을 주죠.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쓰여져 있고 여기 희미한 기억이 있고요. 여기 한 사람이 실루엣으로 서 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책 내용이 바로 그런 것으로 참 표지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릭 모리아노라는 사람은 프랑스 작가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이 책으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죠. 콩쿠르상을 받았고요. 그 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 뭐랄까요,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분이죠. 201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참 저는 뭐랄까요, 생각과는 항상 제가 이 책 소개해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책이더라. 사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책일 때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다루면은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뒷표지에 이제 광고 문구를 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기억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한 남자의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이 책 뒤에 이 문구들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작품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문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됐거나 왜곡됐거나 아무튼 책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케팅 관점에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기억의 어두운 거리를 헤맨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사설 탐정인데요. 사설 탐정인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설 탐정입니다. 그럼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설 탐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특정한 과거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현재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탐정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의 서두는 사설 탐정이 이제 그 탐정 사무실 문을 닫고 이제 자기 과거를 찾아서 이제 떠나가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라는 것은 뭐 배경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 마치 그 탐정 소설 뭡니까 그 추리 소설처럼 책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단서를 하나씩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단서를 하나씩 가지고 풀어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기억과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것은 여기 표지에 그려진 것처럼 이 창에 비치는 빛처럼 희미한 기억,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어떤 찾아가 보면 어떤 단서가 또 그것도 역시 희미한 거죠. 그래서 희미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희미한 단서와 희미한 기억을 결합시키면은 또 새로운 단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새로운 희미한 기억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엮여져 가서 어떤 희미한 과거 하나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는 찾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법한 아주 아프고 슬픈 과거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이 책에서 결론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 사람이 과거에 뭐였고 어쩌고 뭐 딱 자기 기억을 되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시 모호하게 남겨두지만 그 기억은 이 사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애를 써서 찾아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은 참 추리소설처럼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참 재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게 또 이제 2차 대전 전쟁 뭐 어떤 추악한 그 권력의 뭐 어떤 추악한 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또 전에 읽었던 이 책이 떠올랐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것은 부끄러운 기억, 슬펐던 기억은 많이 남고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자꾸 흐릿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매에 걸린 분이 가족들은 힘들지만 본인은 참 편하겠다 이런 표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거 뭐 그렇게 입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는 참 힘든 말이지만 일면 모두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망각이라는 것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참 이걸 뭐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자 희미해지는 기억을 애써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한켠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또 잊고 싶은 기억을 애써 떨쳐버리려는 그런 마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그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 아마 기억 상실이 된 것은 애써 그것을 잊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엉뚱하게도 그 기억을 다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결국 부끄러웠던 기억, 잘못했던 기억도 내 인생의 과거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애써 떨쳐봐야 또 되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부끄러운 기억, 슬펐던 기억도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책꽂이 한 켠에 제대로 차곡차곡 책처럼 꽂아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 더불어 이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리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